예,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촬영을 하다 보니까 끊어졌습니다. 변두리 유튜버가 되다 보니까 좀 어설픕니다. 그러면 다시 설명드리면, 퍼시스 홀딩스가 54.7, 그 다음에 외국계 펀드 8.8, 퍼스트 이글이라는 또 외국계 펀드, 얘도 7.6. 근데 이 회사가 되게 재미가 있어요. 퍼스트 이글이라는 이 회사. 그리고 특이한 것은 자사주가 21.7%다. 그러면 이 자사주 21.7%인데 3분기 기준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3분기 기준이라고 해놨냐 하면 자사주가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회사가 자사주가 21.7%인데 3분기까지만 계산을 하면요. 지금 묶여있는 지분율이 92.8%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치죠. 그런데도 또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장 폐지라는 거 있죠. 자진 상장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요, 공개 매수라는 걸 해요. 왜냐하면 조건이 있어요. 자진 상폐를 하려고 하면요, 전체 시장에서 돌아가는 지분 95%를 확보를 해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자진 상폐를 하기 위한 절차는 첫 번째는 공개 매수라는 걸 해요. 공개 매수. 우리가 이 가격에 지분을 다 사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공개 매수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한 맘스터치 걔는 당시 52주 신고가가 6,100원이었어요. 52주 신고가란 말은 가장 최근에, 그죠? 차트 쭉 펼치면 그냥 1년 동안에 제일 고가라는 이야기죠. 52주 신고가는. 52주 신고가가 6,100원이었는데 공개 매수 가격은 6,200원에 설정했어요. 그래서 자진 상폐하기 위해서 공개 매수 들어갔어요. 그 말은 뭐죠? 돈권화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맘스터치를 들고 있었던 최근 1년 동안 이 주식 산 사람은 다 돈 벌었다는 이야기죠. 왜? 52주 신고가가 6,100원인데 공개 매수가는 6,200원 했으니까 아무도 불만 없죠. 내 주식을 비싸게 사준다는데 땡큐죠. 감사하죠. 그럼 다 판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또 기억나는 게 한국유리. 한국유리도 특징이, 그죠? 엄청난 돈 많은 알짜배기 회사였어요. 저는 그 당시에 한국유리가 갖고 있는 공장, 기장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번에 BTS 공연, 기장에서 한 해 만에 막 하다가 부산으로 장소를 옮기고 있죠. 그 부근이에요. 거기에 한국유리 공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매각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 제보를 주더라고요. 우리 회사 요거 매각한대. 하고 우리 회사 이래저래 좀 복잡할 것 같은데 만약 이래 되면 어떻게 돼? 그래서 그거 재밌네. 그래서 관심을 갖고 하다가 이거 뭔가 이거를 공장을 매각하고 이래 되면 뭔가 좀 이상해. 그 당시 대주주도 프랑스계였고. 그래서 이거 품절주에다가 이 회사가 굳이 상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어쨌든 땅 공장만 매각해도 그 감가상각 계산하고 어떤 장부가 계산해 봤을 때 시세 차익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뒀는데 뜬금없이 공개 매수 매각 그래 들어갔거든요. 그래 물론 마지막에 급등을 했죠. 그 특징이니까. 이 회사도요. 자진 상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보는 이유는, 그죠? 일단은 돈이 넘쳐나는 회사예요. 땅도 엄청나게 많고 현금성 자산도 한 4,500억대 쥐고 있고 요즘 정도 되는, 그죠? 고금리 시대에 현금 4,500억 은행에만 꼽아놔도 그 이자만 받아도 무슨 걱정, 아주 현금이 대접받는 이런 시기에 돈이 4,500억 있어요. 부채는 한 0. 몇 프로인가?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부채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 물어봤어요.
이 돈만 내서 그거 부채 그거 찌끄러기 남은 그거 말어 해줬나니까. 이자도 없는 채무인데 그냥 장부상 이래 남아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없는 거랑 같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래 돈만 냈어.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상장을 하는 이유가 뭐죠? 그죠? 상장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으로는요. 돈이 많은 회사면 상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아쉬운지 않은 회사는 상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상장을 한다는 건요. 회사를 키우고 싶은데 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분을 주고 그 지분만큼 돈을 받아서 내가 상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장을 한 회사의 특권이라는 건 뭐죠?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 뭐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1금융권에서 이자를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다 쓰는 게 아니고 내 주식을 나누어 주고 공짜로 돈을 받아와서 그걸로 회사를 일군다는 거죠. 그래서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랑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돈이 넘쳐나는 회사니까 뭐하러 골치 아프게 상장을 유지하겠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상장을 유지한다는 건요. 그만큼 모든 상장을 한 대가에 따르는 기본 법비라는 걸 다 지켜야 돼요. 회계, 감사 다 받아야 돼요. 돈 많은 회사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머리 아파요. 그리고 상장을 한다는 건요. 각종 규제, 법의 위촉을 받아요. 대주주가 회사에 돈이 4,500억이 쌓여 있어도 내 돈을 내 돈이라고 마음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한다는 거죠. 왜? 횡령이라고 걸려버리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내 아들한테 마음대로 주지도 못하고 짜증나, 기분 나빠 이래 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선택을? 상장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이 내한테 유리한지 아니면 굳이 예전에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내가 헐벗고 못 먹고 못 살고 돈이 없어서 상장을 시켜야 수출도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죠? 수출입은행에 가서 뭐 선화증권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보증을 받고 거기에 보증을 해주는 그만큼으로 수출이라는 걸 또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중소기업 이야기고 이제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 레벨은 아니라는 거죠. 아쉬울 게 없다. 그러면 상장을 해서 이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뭘까?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나쁜 거는 뭐냐? 마음 같아서는 내 아들이, 딸들이, 내 친인척들이 갖고 있는 이 퍼시스, 이 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배당을 때려가지고 주고 싶어. 주고 싶은데 불행하게도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인간들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내 친인척들 나눠주는 건 안 할 건데 엄한 놈들한테까지 주는 거는 짜증이 나, 배가 아파.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죠. 이 회사는요, 지금 한 10몇 년 동안 조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요, 다 배당을 줘요. 작년에도 1,100원 배당을 줬어요. 뭐 나쁜 비율은 아니에요. 요즘은 금리가 너무 올라서 문제지,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금리가 1% 시대였잖아요. 요때 1,100원 배당이면 한 시가로 배당을 따지면 한 4% 정도의 어떤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 당시로 보면. 그러니까 이 회사는 올해도 뭐 한 1,100원 이상 줄 것 같아요. 배당은 꾸준히 한다. 그런데 지금 재밌는 것은 3분기니까 결국 뭐예요? 9월 말까지 기준이죠. 9월 말까지 기준으로 지분이 92.8%가 묶여 있다. 아까 뭐랬어요? 내가 자진 상패를 하려면 유통주식수 95%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공개매수 절차를 거친다. 근데 이 회사는 지금 공개매수고 뭐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특이하게 92.8%예요. 기존의 대주주가 갖고 있고 뭘 하려고 했느냐?
퍼시스가 갖고 있는 자사주 매입을 계속 하는 거죠. 계속 해. 그래서 지금 21.7%. 그러면 최근에 자사주 매입 공시가 언제 나왔느냐면요. 6월 10일 날 나왔어요. 6월 10일 날 공개 매수를 했을 때 이때만 해도 자사주 비율이 20.25%였어요. 그런데 그 6월 10일부터 1분기 동안에 21.7 시가총액이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3천억이 넘는 회사니까 이 1%만 늘어도 엄청난 거죠. 그런 식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3분기까지 기준이니까 4, 4분기로 접어드는 10월 1일 이후도 보면요. 지금 현재까지 38,212주를 매수를 해놨어요. 재밌는 거는요. 어떤 회사가요. 자사주 매입을 한다 하는 것은 대부분 주가 방어예요. 주가 방어. 자기 회사 주식이 너무 과도하게 하락하면 주주총회를 할 때 대주주들이, 일반 주주들이 찾아와서 집어 던지죠. 야, 이 뭐 XX 같은 놈은 주가 관리해라, 어쩌라 저쩌라 욕을 해요. 그러니까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으면 한 12월 달 이럴 때 주가가 폭락을 하면 자사주 방어, 주가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공시를 해줘요. 그런데 그 중에 열의 9은 말만 자사주 매입이지 실제 매입을 안 해요. 말만 자사주 매입이에요. 립싱크. 그것만 하는 거죠. 그냥 일반인들한테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또 뭔가 우리 회사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 쇼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실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런데 이 회사는 광폭 행보를 보여요. 자사주를 신청하는 것도 기간과 범위가 있는데 보통 보면요. 시가총액이 한 1,000억이 넘고 이런 회사가 자사주 매입하겠다 공시를 띄우는데 금액을 보면 뭐 10억 이래요. 무슨 하루 거래량도 안 될 만큼 장난치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는요. 어떻게 자사주 매입을 하겠습니다 해놨어요. 해놨는데 뭐라고 해놨냐면요. 10억, 20억이 아니고 배당 가능 범위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했어요. 배당 가능 범위 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유보율이, 내부 유보율 있잖아요. 이익 잉여금 쌓여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사주 매입은. 그러면 가장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막 가장 보수적으로 제가 계산해봐도 이 자사주 매입을 만약 한다면요. 배당 가능 범위 내라는 이 말 뜻 그대로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800억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자사주 매입을. 시가총액이 지금 3,400억인데 이만큼 지분이 묶여 있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거는 지금 불과 10%도 안 됐는데 그런데 3,800억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그건 말뜻이 뭐예요? 그냥 팔면 팔아라. 다 사줄게.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자진상폐를 안 한다고 한번 치봅시다. 안 한다고.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자진상폐를 안 한다. 이렇게 만일 계산을 해보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요? 돈이 없는 회사도 아니야. 엄청나게 좋은 회사야. 그런데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해가 계속 사들이고 있어. 사들이고 있는데 지금 92.8%가 묶여 있어. 이 92.8%에 최근에 매입한 거 38,000주까지 더하면 한 93%가 이제 묶여 있는 거예요. 시중에 유통되는 거, 남은 거는 7%가 남아있어요. 가면 또 계속 자사주 매입만 해보면 점점 줄어들겠죠. 만일 여기서 조금 더 자사주 매입해가 개인들이 막 짜증나, 재수 없어, 재밌는 회사야 집어 던졌어요. 그러면 자사주 매수 가격을 조금씩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시장을 보면 폭락한 주식이 넘쳐나요. 뭐 50%, 60% 바닥에 기고 있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얘는 테마도 아니야. 뭐도 아니야. 재미가 없어.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이 주식 사서 손해본 거 없어. 하면 어떡해? 얘를 팔고 폭락한 주식을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었어요. 워낙 품절주라서 매수세가 안 들어오니까 못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또 6월 10일 날 자사주 매수 공시를 띄워줘요. 그러면서 주는 대로 다 받아내고 있어요. 감사하죠. 개인들은. 막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얘들은 막막 사들이는 거예요. 아직도 진행형이다. 언제까지? 2023년,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 배당 가는 범위 내에 나는 돈 많아. 내 자본금보다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한 4천원 갖고 팔 주식은 내가 다 받아줄게. 그래 되면 조금 팔다 보면 나중에는 95%가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95%가 넘어가면 자진 상폐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현재 현행 법이 그래요. 만일 95%가 넘어가서 자진 상폐 신청을 하고 임시주총을 거쳐서 우리는 자진 상폐 하겠습니다. 공개 매수가는 얼마입니다. 공개를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싫어. 나는 너희 회사 자진 상폐는 꼴을 못 봐. 꼬장지길 거야. 부동산의 알박기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이라는 게 안 그렇죠. 만일 95%를 넘어가서 자진 상폐를 한다는데 누군가가 꼬장을 부리면 회사에서는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놨고 강제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 일반 이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자진 상폐 반대한다 하면 그 법원에서 이 회사가 걸었던 공탁금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법적으로 싸우면 돼요. 어떻게? 내가 판단했을 때 이 회사의 한 주당 가치는 얼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공개 매수로 선언한 이 가격은 너무 작다. 그래서 나는 반대했다. 부당하다. 법적으로 내 권리를 보호해다오. 한번 법원에서 판단해요. 누구 재산이 얼마고 한 주 값어치는 얼만데 누구가 잘못했네. 돈 더 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이길 확률, 그 재판 비용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진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뭐가 있다? 외국계 펀드. 얘네들이 동조를 안 해주면 절대 95% 수치가 안 나오죠. 8.8%, 7.6% 두 개가 있어요. 또 얘네들은 둘 다 펀드예요. 그러니까 돈만 많이 주면 되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자사주 매입을 열심히 하잖아요. 자사주 매입을 열심히 해가지고 받아낼 만큼 다 받아내요. 다 사줘요. 그리고 더 이상 개인들이 팔 물량이 안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오거나 싶으면 그때 공개 매수를 선언할 것 같아요. 자진 상폐 공개 매수 선언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은 얼마? 맘스터치 사례같이 대부분 다 비슷해요. 가격이 싸면 누가 해요? 딱 한 번, 제 기억으로 딱 한 번 실패한 거 기억나는 게 모아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스태핑 모터 만드는 회사인데 얘네들도 알부자예요. 그런데 공개 매수회가 상폐를 하려 했는데 안 해요. 왜? 너무 싸니까 개인들이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지금도 지지부지해가 품절주처럼 놀고 있어요. 대부분은요 높여줘요. 왜? 공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도 불만이 없어야 돼요. 손해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회사 주가를 보면요. 가장 최근에 보면 21년도 4월 23일 날 67,900원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근접한 가장 최근에는 올해 6월 13일 날 42,900원을 찍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거진 시장에 관심이 없는 극단적인 품절주예요. 지금 현재 가격은 29,600원이에요. 29,600원.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합시다. 만일 올해 공개 매수를 선언한다 했을 때 공개 매수 가격을 산정해 보면 올해 제일 고가로 따지보면 한 42,900원. 그래 보면 요 29,600원. 가면 그냥 3만원 잡고 얘 43,000원 잡고 이래도 한 40% 이상의 차익이 남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전에 거를 또 계산하면 21년도
4월 23일 날 계산해보면 67,900원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 가격을 한다면 100% 이상의 수익이 남겠죠. 그런데 에이 그게 가능해? 잘하면 할 수도 있어요. 왜? 퍼스트 이것을 지분 7.6% 지고 있죠. 이 회사는요. 퍼시스를 언제 샀느냐? 2007년도에 2006년도, 2007년도 이때 매수를 했어요. 당시에요. 한 31,600원 이 정도 가격도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안 팔고 배당만 야금야금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007년도에서부터 2007년도에 31,600원에 샀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장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29,600원. 십몇 년이 흘렀는데 자기가 배당은 받아먹었다 하지만 그 당시 2007년도에 자기가 31,600원에 샀는데 그것만도 지금 못해. 가격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 팔아? 안 팔겠죠. 그리고 이 회사는 펀드거든요. 배당 전용 펀드. 내가 뭐 돈이 아쉽나 뭐가 아쉽나 그냥 놔두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21년도에 67,900원 갔어요. 가면 자기가 투자한 거 3만 원대 투자한 거 그지 십몇 년 동안 배당 수익 없고 이때 팔았으면 100% 이상의 수익을 또 남길 수도 있었겠죠. 이 시기에도 한 주도 안 팔고 계속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9,600원에 3만 원 돈에 팔아라고 미쳤냐? 절대 안 팔지. 그런데 얘네들이 그 투자를 한 목적 뭐예요? 퍼시스가 좋았어? 너무너무 사랑했어? 아니죠. 그죠? 그냥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분을 퍼시스한테 팔 수밖에 없는 조건을 제시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공개 매수 가격을 얘네들이 인정하는 수준만큼 이만큼 높여주면 되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만일 자진 상패를 준비한다면 퍼시스가 이 회사에 문의하는 거죠. 전화하는 거죠. 딜을 하는 거죠. 얼마면 너가 우리한테 팔래. 우리 공개 매수 해가지고 자진 상패할 거야. 원하는 가격 제시해봐. 그럼 얘네들이 제시하겠죠. 얼마 아니면 안 해. 그런데 개인 지분이 많으면 불가능하죠. 근데 지금은 거진 다 털려나가고 없어요. 점점 털렸어요. 자사주 매입으로 다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한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이 역사적인 가격 67,900원 그 이상의 가격을 제시해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계 펀드 이 두 군데에서 팔아라고. 더구나 퍼스트 이글스 여기는 2007년도에 31,600원이니까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한다. 그럼 100% 이상 제시해 줄 수도 있어요. 지분이 얼마 안 남았고 얘네들은 내가 돈이 없나 이런 회사니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왜 자사주 매입을 계속 할까? 그리고요, 만일 여기서 아무 짓도 안 해. 자사주 어떤 그 자진 상패를 안 한다 하면요. 유동성 부족으로 가버려요, 이제는. 이 회사가 규정이 위반돼요.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는 이 물량이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문제가 돼요. 6개월, 시장 규정을 해요. 6개월 평균이 6개월 이제 어떤 6개월을 합산해가지고 한 달 평균이 전체 지분의 몇 프로 이상이 거래가 안 된다. 그러면 처음에는 시장 조성이 들어가요. 시장 조성이 들어가고, 시장 조성 들어가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장 조성이 들어간다는 말은 거래 활성화를 시켜라. 그래서 대주주한테 주의를 줘요. 근데 대주주가 그래도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아니면 시장 활성화를 해라니까 회사에서 그 증권회사는 지정해서 내 돈을 주고 사고팔고 매매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상패를 안 당하려고. 아니면 계속 유동성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경고를 줘요. 시장 조성.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관리 대상으로 빼버려요. 관리 대상에서도 2분기 이상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때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법으로 강제 상폐를 시켜버려요. 그게 법이거든요. 그때는요, 얘네들 둘이가 동의를 안 해도 법적으로 상폐가 되게 되어 있어요. 뭐, 결말은 안 좋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상폐를 원한다면, 공개 매수를 해서 서로가 인상 안 불키는 행복한 과정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최악의 경우, 악용을 해서 강제적으로 법을 이용해서 강제 상폐가 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러면 큰일 아니냐? 큰일 난 거 아니냐?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이 회사는 자산 가치가 얼만데, 얘가 만일 강제적으로 상폐를 당해가지고요, 정리매매 들어가면, 정리매매 기간 동안요, 얘는 초폭등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니까. 그러면 왜 이 회사는 지금 정리매매를 하려고 할까? 그래 보면 똑같아요. 아버지는, 그죠? 아버지는 지금 연세가 많아요. 한 83세. 아버지가 연세가 많고, 그리고 그동안 퍼시스를 물적 분할 해가지고, 일룸도 넘겨주고, CD주도 넘겨주고, 바로스도 넘겨주고, 다 넘겨줬다. 물적 분할이란 걸 활용을 했어.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죠? LG 화학에서 물적 분할을 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설프게 물적 분할이나 이런 게 자유롭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현 정부는 금감이나 이쪽에 검찰 출신들이 바글바글 해요. 어설프게 잔머리 굴리다가 그동안 저질러 놨던 것까지 몰빵해서 바로 벼락 맞을 수도 있어요. 찝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손동창이라는 사람이 해먹었던 기존의 방법은 이 정부에서는 와, 이거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쇠고랑 차겠다.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남은 이 퍼시스를 합법적으로 자기 지분을 자식한테 주려고 하니까 어때요? 돈이 너무 많죠. 주식으로 상속을 하게 되면, 그죠? 그 60%의 세금을 내야 돼요. 엄청나게 세금 폭탄을 뚫어맞아요. 이런 것은 용납 못하겠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지금까지 머리를 굴렸던 이 많은 어떤 스토리를 연상을 해보면 힌트를 주죠. 앞전에 일룸이라는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손태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뭐예요? 일룸이 갖고 있는 이익 잉여금으로 여타 나머지 사람들의 지분을 다 사서 자사주로 만들고 그 자사주를 소각시켜 버리니까 분모를 작게 만들어 보니까 문제가 커지면서 작은 지분이 이따만큼 늘어나더라. 손태희의 지분 29%가 자사주를 다 소각시켜 버리니까 75%까지 이만큼 늘어가더라. 한번 사례가 있죠. 사례가 있는 거예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얘네들한테 자사주 매입을 지금 자사주가 20%가 넘었어요. 22%가 넘었어요. 22%가 넘었어요. 이익 배당 가능 범위 내에서 다 한대요. 이 말은 팔려면 팔아 다 하겠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죠? 그진 한 28%까지 자사주를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28% 소각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각시켜 버리면 퍼시스 홀딩스, 그 다음에 일룸에서 갖고 있는 지분, 이 지분 가치가 이만큼 커지죠. 그러면 똑같아요. 또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분이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단 이 외국계 펀드 두 군데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그거는 약간 배가 아파요. 그렇지만 완벽하게 일룸한테, 내 자식한테 퍼시스까지도 다 상속해 줄 수 있다. 그러면 28% 정도의 자사주를 만약 소각한다고 퍼시스에서 공시를 하면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일반 주주도 똑같이 혜택을 누리는 거죠. 만약 이래 되면 이 비율만큼 주가는 또 급등해요. 아마 자사주 소각한다 이거 나오면요, 아마 이 회사는 바로 상가 가겠죠. 이래저래 이 회사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가격이다.
지금 사면요. 배당 가능 범위 내에서 자사주 계속 살아 들어오죠. 내년 6월 달까지는 주가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다. 왜? 자사주로 계속 받아주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면 손해볼 일은 없다. 다만 100원이 올라도 계속 오른다. 그럼 하방은 딱 보장되어 있고 오를 일밖에 없다. 근데 거기 하나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데 이 호재가 만약 한 개라도 맞아떨어지면 급등할 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손동창 이분의요. 형님이 누구냐 하면 이 형님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동일기현 회장님이 손동창 이분의 친형이에요. 동일기현도 회사 구조를 보면 거진 비슷해요. 그리고 동일기현 이 회사도 지금 퍼시스만큼 강폭 행보는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약간 욕심이 많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동일기현 형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일기현에서 이 형이 손동창의 이 형이 그 예전에는요 교류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뭐 자식 낳고 손주 낳고 며느리 낳고 들어오고 이래 하니까 니꺼 내꺼 선 탁꺼가 정리를 해버렸지만 그 전에요 이 형이 퍼시스 집은 8만 주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8만 주를 갖다가 그 돈으로 따져보면 그 당시 CC하고 돈을 따져보면 한 25억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이 사람들한테는 작은 돈이죠. 우리한테는 큰 돈이지만 25억 정도 되는 이 집은 8만 주를 팔아먹는 게 아니고 나누어줬어요. 상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퍼시스를 왜 누구한테 상속을 했지? 그래서 보니까 지분이 너무 작으니까 묻혀있는 거예요. 그럼 시중에 그죠? 지금 92.8%가 묶여있고 이론적으로 보면 시중에 한 7%가 돌아다닙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7%도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게요.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이 동일기현 회장이요 8만 주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자기 그 조카 4명한테 나눠주고 그것도 조카들의 또 아들 그러니까 조카 어떤 손주 뭐 손주뻘 되겠죠. 거기 3명 그러니까 7명한테 8만 주를 골고루 분산해서 나눠줬더라고. 왜 나눠줬는데 내 동생이 퍼시스라는 그룹을 운영을 한다.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의 뿌리를 잊지 마라. 그리고 서로가 멀리하지 말고 가족끼리 항상 돕고 가깝게 지내고 우리의 뿌리를 잊지 마라. 그래서 이 퍼시스란 주식을 너네한테 나눠주는 이유다. 그랬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또 다른 주식들이 많이 묶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유통되는 것은 7%가 아닌 그보다 훨씬 작을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는요, 많이 사면 안 돼요. 저는, 그죠? 퍼스트 이걸, 이 회사는요, 2007년도에 한 31,600원에 매수했댔죠. 근데 지금까지 장투해가지고 돈 꼴고 있어요. 배당 받은 거 빼면. 주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귀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 생각이죠. 제 생각이지, 제 생각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잘못하면 물귀신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적당히, 그냥 나는 이 돈 없어도 좋아. 이 정도만 딱 사놓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없는 셈 치고, 파묻어두면,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 주식이 뭐 한 100%씩 뻥튀기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지. 이런 주식을 갖고 뭐 단타를 친다, 뭐 한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뭔가 주식을 이야기를 하면 그게 듣고 샀다가 반나절도 안 돼서 욕을 해요. 움직이지 않는 더러운 주식. 그리고 원망을 하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단타, 차트 매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가치를 보고 멀리 이런 이유로 멀리 내다본다 이런 관점이지, 그죠? 뭐 단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업, 단타, 이런 사람들은요, 아예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움직이지도 않을 거니까. 어차피 욕하고 팔고 나갈 거니까. 괜히 스스로 날리지 마시고, 관심도 가지지 마라. 그리고 가능하면 단타나 차트 매매 하시는 분은 구독도 삭제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저는 단타 이런 거 거론을 안 하니까. 그래서 어차피 들어봐야 도움 안 되거든요. 저같이 직장인이나 어떤 장투 이런 걸 하시는 분들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 제가 이 퍼시스라는 이 그룹을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얘는 약간 추천을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 사고 싶다면요.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고 싶다 하면 퍼시스를 한 70만 원, 시리즈를 한 30만 원, 20만 원, 요 정도 비율로 사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만일 퍼시스가 공개 매수 들어간다든지 상장 폐지 절차를 밟으면요. 공시가 뜨면 시리즈는 무조건 또 초급등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시장 논리거든요. 시리즈도요. 당연히 알짜배기죠. 엄청나게 좋은 회사예요. 알짜배기예요. 그런데 시리즈가 또 재밌는 거는요. 일루미 이 주식 이제 시리즈 대주주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사주를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리즈가 지금 유통 가능한 물량은요. 한 46만 주밖에 안 돼요. 46만 주. 말도 안 되죠. 46만 주면 웬만한 주식 하루 거래량이죠. 그런데 시리즈의 유통 물량은 46만 주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46만 주란 말은요. 누군가가 마음먹고 장난치려고 하면 끝없이 폭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시장에 관심을 못 받으면 1년이고 2년이고 안 오를 수도 있고 지독실이 재미도 없다.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퍼시스, 시리즈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요. 최근에는 그죠. 경동 인베스트 초급등했죠. 퍼시스랑 커진 협상 구조예요. 자산이 엄청나게 많은 품절주. 그리고 요즘 보면 또 약간 액면가 5천원짜리 중에 알짜배기 회사, 한국수출보장 이런 것도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알게 모르게요. 시장을 주도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 특징이 있어요. 품절주. 왜? 금투세 때문에. 금투세가 아니라 해도 대주주 요건은 그죠? 한 종목에 10억 이상 이런 규정이 있죠. 세력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연말에 가면 갈수록 벼락 맞을 수 있거든요.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물량을 막막 쏟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최근에 세력들이 손대는 거는 머리를 야, 어느 미친놈이 이 종목을 10억 이상 사겠노?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이 알게 모르게 꾸역꾸역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얘도 그런 타겟이 있다. 그러면 퍼시스를 그죠? 앞에서 쭉 대충 보고 듣고 아이고 재미없어 짜증나 하고 끄고 나가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청취하신 분들께 추가 보너스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네옴시티가 고무신 공장도 아니고 철강 회사도 아니고 조선소도 아니고 안 됐죠. 첨단 IT를 지향하는 도시를 짓겠다. 서울에 44배 짓겠다. 그러면 많은 IT 기업들이 네옴시티에 지어지겠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마지막에는 인테리어죠. 인테리어 하려면 당연히 컴퓨터 들어오겠죠. 컴퓨터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가 딸려와요? 그렇죠. 사무가구, 책상 딸려오겠죠. 중동에서 사무가구 이쪽 분야에서 가장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시장을 크게 장악하고 있는 회사가 퍼시스예요. 흥미롭죠. 이 돈 많은 회사가요. 저는 웬만하면 그냥 인터넷으로 조사하는 거 이런 자료는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과 연합을 해서 각 지역의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해요. 요거는 그 퍼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한 일주일 정도 빨리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원래는 그 다음 주에 저 어떤 이쪽 그 물류회사, 그 안성, 성남, 충주 이쪽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를 하고 저도 직접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충주에 있는 사람은 충주에 공장 한 평 얼마인지 거기부터 최근의 동향, 성남에 있는 사람은 성남의 동향, 안성에 있는 사람은 안성의 물류기지 동향, 저는 또 부산에 있는 동향 다 취합을 해서 또 토론을 하거든요. 의견을 하고. 그 이후에 원래는 설명드리는 게 맞는데 다음 주에 모임을 하면 따로 촬영이나 이런 걸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빨리 공개를 했는데 제가 부산의 물류기지를 그 퍼시스 물류기지를 최근에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 이 돈 많은 회사가 그죠? 뭐가 아깝겠어요. 그런데 사무용 가구나 일룸 이런 거는 다 공유화 하거든요. 같이 써요. 같이. 공장도 같이, 물류기지도 같이. 근데 부산에 있는 물류기지가 있어요. 퍼시스 물류기지. 사무용 가구 물류기지가 엄청나게 크겠죠. 근데 2층, 3층 퍼시스에서 쓰는데 1층은요. 자동차 부품, 그러니까 뭐 의자 등받이라든지 뭐 이런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외국계 회사가 이 퍼시스 건물의 물류기지의 1층을 쓰고 있었어요. 쓰고 있었는데 요즘같이 경기 그죠? 얼마나 안 좋아요. 부동산 경기 완전 얼어붙었죠. 지나가면 빈 상가들이 넘쳐나요. 기업들도 다 같이 힘들어요. 이 시기에 멀쩡하게 월세 잘 내고 있는 이 업체를 퍼시스가 나가라 그랬어요. 방 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이 추운 날 어디 가라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퍼시스는 어쨌든 방 빼 그랬어요. 왜 빼라 했을까요? 가만히 두지. 어차피 지금 경기도 불황인데 사무용 가구도 잘 안 팔릴 것 같은데. 그죠? 신기하죠? 방 빼라 그래요. 이거 빼고 나면 여기 뭐 하려는 거? 그죠? 필요하니까 빼라 하겠죠. 다른 사람한테 임대 주느니 그냥 가만히 두지 말아 하겠어요. 결국은 자기네들이 쓴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궁금했어요. 뭐 하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회사에서 한번 이래 전화를 걸어 물어봤어요. 기업을 조사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전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냐.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안 해요. 그래서 엉뚱한 데도 전화해서 물어봤죠. 퍼시스. 내가 당근마켓에서 퍼시스 이 의자를, 책상을 하나 샀다. 중고로 샀다. 샀는데 이래 쓰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이 험하게 썼는지 안쪽에 나사가 빠져서 헐렁헐렁 해가지고 못 쓰겠다. 내가 이 나사를 구매를 할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그래요. 고객님, 그런 부분은 어디로 전화해서 이래 하면 AS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무료로. 지역 주소 자세히 가르쳐 드리면 저희가 그 부품을 직접 배달을 해준다. 그거 받아서 직접 하시면 되고, 그것도 못하겠으면 출장 기사한테 말씀하시면 무료로 해드린다. 저 이거요, 새 거 산 거 아니고 아주 오래된 거 당근마켓에서 구입한 건데 그것도 괜찮아요. 당연하죠. 이거를 누가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퍼시스 제품이면 원하면 언제든지 AS는 무료로 해드린다. 그래서 아무 걱정 마시라. 시디즈, 아마 이 물류 운송 담당하는 시디즈 이쪽에서 그 지역의 관할에서 AS도 가능하다. 아, 그러냐고 끊었죠. 생각했어요. 이러니까 국내 시장 점유율이 80% 나오지. 코아스나 현대 리바트나 이런 회사들이 맥을 못 쳐요. 끝없이 퍼시스가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조건, 급등 요인 이런 게 안 맞더라도 네옴시티 테마로 얘가 안 엮이더라도 뭐 이 정도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회사면 투자하기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의 어떤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